나누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약간 가상세계의 느낌이 강한 옛날 그 세컨드 라이프 있잖아요. 세컨드 라이프에서 물건도 주고 팔고 뭐 각종 경제 활동이 있었는데 뭐 싸이월드라는 이런 형태로 어떤 가상의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이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가 있고 각종 인터넷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3D 그래픽 기반으로 좀 더 실감나는 형태로 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그 컨텐츠라는 세상이고 컨텐츠를 형성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캐가 바로 이런 메타버스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의 흐름이 좀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메타버스로 잡았습니다. 4D 스페이스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간, 그게 바로 메타버스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이고 유비쿼터스 환경의 그 공간,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사물일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는 공간, 그리고 현재로서는 실감 컨텐츠, 실감 미디어들이 있고 영화 중에 대표적으로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또는 서머워즈라는 그 영화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이게 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에 의해서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성격이잖아요. 그냥 자연의 뭐 산, 강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여튼 인공적인 어떤 공간인 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인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하겠죠. 네?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는. 그리고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이 개념적으로만 있고 안 됐던 세상과 이미 굉장히 이제 뭐 5G 레벨로 해서 굉장히 이제 변화된 지금 이 세상 이런 것처럼 크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선택권이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농도나 다양성이나 이런 게 강화된다든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컨텐츠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언택트이기 때문에 좀 더 기존에 나왔던 개념이지만 다시 주목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컨텐츠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는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인형을 갖고 놀듯이 종이 인형을 여자분들은 만드시고 뭐 입혀보고 그런 것들이 아바타 형태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메타포는 어떤 사물의 그 본보기나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싸이월드나 세컨드 라이프는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 롤플레잉 게임 형태든 아니면 좀 더 그 3차원의 그 형상이 들어가고 그런 데이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 다양한 볼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그 제공해 주면서 그게 플랫폼화 시켜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진 것 같아요. 고도의 추상적인 버추얼 세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버추얼 세계인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어떻게 하면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기 때문에 미러 월드 이런 개념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은 사실은 디스플레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공간, 세상 뭐 이렇게 나가는데 2D에서 3D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웹에서 그냥 단순 평면, 그러니까 2D죠. 그냥 텍스트 웹에서 2D인데 동영상인데 웹에서 그러니까 3차원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 더 확장되어 있는 환경에 접목되는 게 아닐까. 웹의 다음 버전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3차원 공간보다는 4차원적인 공간이 오히려 더 넓은 의미로서 그 물리적인 세계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제1의 공간,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 4의 공간에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1의 공간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 또 제2의 공간 같은 경우는 일하는 공간, 그리고 제3의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문화 공간이나 이런 예술적 체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제4의 공간, 이거를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현실과 융합됐는데 그대로 가지고 온, 아까 미러월드라는 개념이 아마도 적합하지 않을까. 3D 스페이스나 3D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제4의 공간은 인터랙션이 있는, 반응하는 어떤 공간. VR, AR, 뭐 MR 이거를 말하는 것처럼 그게 합해진 게 XR이거든요. 확장현실, 융합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예전에는 그냥 그 뭐 가상현실도 뭐 윈도우 뭐 3.1이든 윈도우 9든 그때도 뭐 그 VRML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웹 기술이죠. 사실 VR을 구현하거나 그런 것들이 요즘은 웹을 가지고도 AR, VR을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의 그런 그 확장현실 XR이 요즘 계속 이슈화돼서 그 VR에서 뭐 AR로 변환을 한다든가 AR에서 VR로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형태로 뭔가 그 하나의 뭐 블럭을 탁 넘기듯이 그 자유롭게 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가 기술적으로도 웹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VR을 구현할 때도 그런 그 자이로스코프나 사실 그런 센서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웹에서는 구현을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안드로이드나 애플에서도 그 AR 킷이든 뭐 이런 API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VR, AR의 경계를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2D, 3D 개념을 떠나서, 왜냐하면 아바타가 활용이 되면 오히려 약간의 3D 현실을 일부러 아날로직하게 보이게끔 2D 느낌으로도 만들듯이, 그거는 컨텐츠에 따라서 3D지만 2D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터랙션을 통해서 공간을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인터랙티브 공간, 사이버 공간,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는 공간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 인터랙션이든 내가 참여하고 뭔가를 거기에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든 현실의 공간이든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져서 좀 이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라이프 자체는 동일한데 이 망이 진화함으로써 좀 더 실감나고 빠르고 컨텐츠가 다양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의 진화처럼 메타버스도 2D 형태로 돼도 사실 메타버스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3D 그래픽 프로세서라 여러 가지 반도체 기술이 뛰어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돼서 이 키워드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실제 가지 않고 미리 VR을 통해서 카탈로그를 보듯이 둘러보는 건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하나가 더 떠오른 게, 거기에 미리 예약을 VR로 메타버스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이제 향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거는 비즈니스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 방식대로 그 동선에 대한 체계적인 컨텐츠 연구도 해야 된다. 왜? 현실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화시켜서 만든 거니까. 그 현실 세계랑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런 공간 정보를 획득하고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고 거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거리들을 계속 찾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뭐 따지고 보면 그냥 집에서만 머무르질 않고 내가 뭐
여행을 가든 어디 체험을 하든 한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현실 공간과 같은 그런 메타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메타포를 가지고 뭔가 그 설계가 되고 구성이 되어야 그 이질감이 사실 그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이버 공간에 사실 지금 들어가 보면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하고 뭔가 안 맞는, 뭐 암만 HMD를 끼고 하지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기술이, 메타포 기술이 들어가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하나의 속성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그 가상 공간의 갭을 줄이는 그런 그 메타버스, 그런 서비스가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되겠죠. 예전에는 그 테마든 공간 그것들을 만들려면 3D 엔진을 유니티든 언리얼이든 이런 걸로 그 어설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그런 것들을 좀 용이 주도하게 좀 쉬운 툴로 이렇게 계속 그 로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딩이 없이도 그런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들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보듯이 이런 개인이 나와서 얼굴 보여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바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VTuber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회사가 지금 비밀에 그런 걸 엄청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말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본에 보내고 싶어. 그래 일본말로 얘가 아바타가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틱톡인가요? 뭐 거기서 하듯이 얼굴 잠깐 바뀌어서 보여주듯이 일본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 각 방에서,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보면은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오히려 굳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미디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의 어떤 융합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 현실성이랑 관련되는 건데 고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현실과 가장 가깝게 그런 공간 디자인 쪽으로도 더 발달될 것 같고요.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구현했을 때 그것이 학습 효과가 더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전달력이 더 좋아서 뭐 단순 지식일 수도 있지만 골프 연습이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영상만 보고 설명만 듣고 이런 모드에서 메타버스에서 뭘 해보니까 내가 동작하면서 뭘 피드백도 받고 이런 걸 해보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식의 뭔가가 나타나 주면 그건 이제 확실한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 같아요. 체험이라는 개념하고 좀 맞물릴 것 같은데요. 높은 학습 효과라는 게 뭔가 이렇게 계속 트라이를 해보고 뭔가 그 시각적인 피드백이 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VR 개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R은 오히려 한정적이고, VR은 어떤 기술적인 느낌이 좀 강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가상이 뭔가 구현했다 정도 느낌이 강한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는 그것보다 큰 개념을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헌은 이렇게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 이렇게 정의하고, 가상 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게 됐고, 3D 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아를 가진 유저의 아바타가 서로 상호기록, 아바타가 그 인터랙션하고 교류를 하는 부분이고, 현실과 가상세계 교차점이 3D 기술로 구현된 또 하나의 세계,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 가상 쪽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입니다. 뭐 복잡한 키워드긴 한데 한번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했고요. 이용자들의 아바타를 이용해 단순히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 투자, 보상받을 수 있는 세계, 이렇게 좀 또 다양하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다중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지금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로 되면서 SNS나 이런 쪽에서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소비할 수 있고 받아주는 그런 플랫폼을 메타버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세계관, 새로운 세계관에서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어서 메타와 유니버스랑 합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바타보다는 좀 더 발전된, 아바타는 나를 대신하는 거고, 멀티페르소나로는 또 다른 내 자아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료를 보니까 이 메타버스의 유형을 또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상세계라고 해가지고,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계를 디지털을 만든 거가 가상세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거울세계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모방한 거죠. 그대로 옮겨놓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같은 개념의 세계를 거울세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증강현실이나 라이프 로깅도 이 메타버스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하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의 페르소나로 존재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서너 개 뭐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젠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활동을 하는 영역들의 그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익숙해져 있고, 자기의 개성을 명확하게 그 개인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관에선 나는 다른 자아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DC에서는 내가 또라이로 존재하는 거고, 내 현실 세계에서 나는 올바른 인간이고, 또 무슨 그 밴드에서는, 요즘 애들이 쓰는 거는 밴드가 아니라 디스코드 이런 데서는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중적인 인격으로서 그 메타버스 세계관마다 난 또 다른 자아로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그 멀티페르소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훨씬 초월한 우주, 그래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가상의 공간인데, 현실은 유한성이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무한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속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 가치가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나 생활 방식, 양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컨텐츠로서 하나의 또 다른 현실보다 더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멀티페르소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바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고, 향후 활용되는 기술에는 뭐 센싱도 있을 테고 네트워킹도 있을 테고, 블록체인은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그거를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 쪽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도 좀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결국은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 정보들이 다 디지털화돼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그대로 이 가상 세계가 형성이 되고, 가상 세계에서의 내 아바타가 등장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그게 현실 세계에 뭔가 반영이 된다거나, 그래서 디지털 트윈 쪽과 좀 관련 있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의 성공 사례기보다는 먼저 시도됐던 부분들이 이제 뭐 전시장, 박물관, 컨벤션 홀, 또는 중대형 뭐 전시 공간, 또 테마파크, 엑스포,
뭐 이런 데에서 그렇게 활용이 먼저 됐습니다. 메타버스로 또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가상 투어가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0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채팅까지 가능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가 다양한 뭐 커머스라든지 뭐 그 사회의 그 흐름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세컨드 라이프 때 언급되었던 그 모든 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그걸 좀 재해석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면서 우리가 그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삶이 되게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세계 중에서 SNS도 다양해지고 뭔가 다양한 플랫폼을 경험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멀티 페르소나를 갖게 되고 그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관들을 요구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요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부족한 욕구들을 충족시킨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 세계관이 좀 더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완벽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말씀하신 VR이 되든 XR이 되든 아니면은 이게 어떠한 팬덤이 되든 자기가 추구하는 욕구에 가장 최적화된 이 유니버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디지털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환경일 수가 있지만 좀 더 초월화된 그 실제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런데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캐나 멀티 페소나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가치 공간으로서도 그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되게 좋은 측면도 받고 계속 콘텐츠 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겠다. 세상이 발전해가는 걸로 이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이제 의식주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제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제품 서비스의 발전, 다 도구의 어떤 편리한 도구의 사용 이런 걸로 쭉 왔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 하나의 버추얼한 세상 자체,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런 회의를 하는 공간 자체도 저는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좀 더 디벨롭이 덜 했을 뿐이지 지금 약간의 인터랙션에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얻고자 하는 효용은 얻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밸류나 이런 효용 포인트가 있어서 그걸 코어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 그냥 개념만 커가지고 뭐든지 다 된다는 식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그 꿈처럼 생각하고 가서는 굉장히 그 힘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기술의 진화 때문에 AI 기술도 왔고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 제작 같은 것도 쉬워지고 용이해지고 뭐 딥페이크 기술에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이라든지 목소리 합성을 해서 AI 성우가 어떤 아나운서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발전을 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 경험을 못하게 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현상에 좀 맞닥뜨리고 있고 그런 변화 때문에 비즈니스들이 좀 변화가 있죠. 일단 외부 활동에 대한 소비 활동보다 여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의 수요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어떤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다양한 어떤 외부 콘텐츠나 환경을 습득하고 소비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게 결국은 이번 메타버스와
이 코로나 환경과 맞물리는 어떤 사업의 세상의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